예,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민 민사법 완전정복으로 20분 동안 읽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법인과의 구별 개념부터 보시는데, 법인과 비법인의 구별이었는데, 법인 등기라는 형식에 의해서 구별된다라는 것.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가 되었으면 그 법인이 되는 것이고,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만 법인 설립 등기가 안 되었으면은 권리 능력 없는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구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무슨 노동조합 이렇게 됐을 때 뒤에 조합이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노동조합은 그 노동조합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과 조합을 구별해 봐야 되는데, 민법상 조합과 법인격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구별해야 되는데, 단체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조합은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채권법, 강론, 계약 각치에 가면은 그 계약의 종류로서 조합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의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결정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라는 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지만 그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 그런데 비법인 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존재로서 단체적 조직을 가진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이라 하지만 그것은 법인 설립 등기까지 된 법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그렇게 쓰는 것이지 권리를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자체가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단체의 강약을 가지고 구성원이 바뀌어도 존속이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고 대표가 있고 그런 요건이 구비가 되면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판례가 그런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실질은 다 갖추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아서 법인이 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라는 것. 이 경우에도 일단 정관에 따르고,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와 관련된 것을 뺀 나머지는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라는 것. 성립 요건 조금 전에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쓰고 있습니다.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방법, 총회 운영, 재산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인 정관에 관하여 정해져 있으나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아파트 분여회 그것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관계, 먼저 사단의 정관을 정하고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조합하고는 실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소송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대표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배상 책임은 사단법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거. 그 정도 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적인 게 종중입니다. 물론 종중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은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고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종중이라면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되는데,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으로서 종중은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이때는 별도의 조직행위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성립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일단 이제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성년이 되면 종중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하시고, 성립과 관련돼서 종중의 경우에는 다른 단체와는 달리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종중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종중 구성원이 되고 종중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대내관계 종손의 지위, 종중의 주목적인 재산은 종손이 이를 담당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다음에 종장은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거. 종중총회를 소집하는 회의 소집권자는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소집할 때. 평소에는 종중의 대표자가 없는 것이 보통이며 필요한 경우에 그때그때 스님될 뿐이다. 우리나라의 특유한 것이죠. 물론 뭐 중국 모르겠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있었겠죠. 지금은 뭐 그 나라 실질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종중 대표자 스님에 있어 그 종중의 규약이나 일반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스님하고, 그것이 없으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 및 여성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고,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스님되지 아니하고 스님에 관한 규정이나 일반 판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영고 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 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 하겠습니다. 종중마다 특별한 관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소집 절차를 어기면은 그게 무효가 될 것이고, 그 소집 절차에 어긋나서 대표를 뽑았을 때는 그 대표권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일단 선임이 되어 있으니까 직무를 집행하려고 할 때 직무집행 정직 가처분과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본 적도 있고, 다음에 종중의 소집,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서 소집되지 않은 총회에서 한 대표자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효력이 없는 것은 원리이고, 그런데 형식적으로 선임된 자가 종중 대표자로서 대표권을 행사하려고 할 거니까 이걸 다투기 위해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련 판례들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종중 의결권의 한계,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 제한하거나 확장,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또는 원칙적인 공동선조, 동성, 이거는 이제 남녀가 아니고 그 성, 아닌 사람에게 종중 구성원 자격을 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효력이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종중 소유 재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에 속합니다. 총유와 관련되는 규정은 물권법에 있습니다. 276조, 277조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대외관계, 종중조 그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종중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는 거. 종중도 그 자체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등기할 수 있다. 또한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종중은 농지 소유권을 총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위토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종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제사 관련된 토지 경작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회도
교회로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법인 설립 등기하지 않은 교인들의 모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판례다라는 것, 그 정도 하겠습니다. 종중 구성원 탈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과거에는 뭐 기존의 A 종단 소속 교인들이 탈퇴를 하면은 탈퇴 교인과 종전 교인들이 다 총류한다, 그런 유의 판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판례가 변경되어서 일단은 교인들이 탈퇴를 하면은 원칙적으로 종전 교인들의 총류에 속합니다. 단 3분의 2 이상 결의에서 탈퇴를 하면은 탈퇴한 교인들의 종류에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권리 능력 없는 재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겠습니다. 권리 객체, 권리의 지배 대상을 권리 객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권리 객체인 물건, 일단 권리 객체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지배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민법 총칙에서 권리 객체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두지 않고 물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물건에 대한 규정을 민법 총칙에 두고 있는데 물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채권과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총칙의 규정을 두어도 된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 우리가 물건이 뭔지를 공부 안 했습니다.